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언어의 기원, 그리고 문자의 기원과 발달, 그리고 문자의 종류 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세계의 언어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강의 계획서를 통해 이미 보셨을 거고, 어떤 또 얘기가 오갈까 아주 기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음, 또 야상을 먼저 보고 갈까요? 예, 길마가지 나무꽃이 하는 건데 그 모양이 꼭 발레리나를 닮았죠. 두 개의 꽃이 이렇게 겹쳐 있는 모양인데 아래쪽이 발레리나의 슈즈 같은 모양이에요. 이게 이름이 하도 신기해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막아선다, 길을 막는다. 그래서 길마가지 나무랍니다. 자, 이 꽃이 참 특이해요. 아까 꽃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피다 보니까 이제 6월, 7월쯤에 열매가 맺힐 때 꽃 하나에서 열매 하나씩 생기는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앵두와 비슷한 맛이 나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 보시면 먹어도 좋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모습, 꽃과 열매 모습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은 거로 봐야 되나 다른 거로 봐야 되나.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 같은 나무입니다. 알겠죠? 네, 때로는 우리가 같은 것인데 서로 달라 보일 경우가 있어요. 어, 어, 언어 연구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는 아버지이고 누구에게는 남편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호칭으로 불리죠. 금성이라는 별을 아시죠? 이게 뭐 정말 밤이면 거의 밤새 내내 보이는 별 중에 하나인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보이는 별을 금성을 이브닝 스타라고 하고 아침에 보이는 금성을 모닝 스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표현은 같은 의미일까 아닐까? 같은 의미일까 아닐까? 남편하고 아버지가 같은 의미일까 아닐까? 다른 의미죠. 같은 사람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The Evening Star와 The Morning Star는 다른 의미죠. 다만 그 나타내는 바가 다르긴 할 뿐이죠. 그래서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해서 의미가 같다고 보지는 않는 현상이 있는데 미리 여러분이 이제 언어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의미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함께 볼 내용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좀 되돌아볼까요? 몸풀이를 하는 겁니다. 머리풀이를 하는 건가요? 네, 브레인 엑서사이즈. 음절 문자에 대한 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설문, 출석 점검용 설문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게 됐어요. 음절 문자라는 건 뭐냐면 그 문자가 여기처럼 그림으로 되어 있든 아니면 어떤 글자로 되어 있건, 예를 들면 중국의 한자로 되어 있든 로마자로 되어 있든 아니면 히타이트 쐐기 문자로 되어 있건 그 글자 하나가 하나의 음절이 뭔지 알죠? 음절 문자의 해석, 그럴 때 절, 문자 요 하나하나가 음절이에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딱 닫히는 순간까지 낼 수 있는 소리, 이 음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림을 음절 문자로 사용한 예죠. 그래서 그림 하나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A, B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I love you란 뜻이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I인데 우리가 나라는 의미의 I와 발음이 똑같아요. 예, 하트는 이제 여기는 사실 사람들 보통 love라고 읽죠. 그 다음에 you라는 게 암양을 말하는데 EWE예요. 이 아래 보시면. 근데 발음이 당신이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I love you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 B도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줬는데 I saw you. 이 top이라는 그 단어가 SAW로 동사 saw와 똑같습니다. 발음도 물론 똑같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난 시간 나도 아직 못 풀어봤다라고 했는데 브레인 엑서사이즈를 하고 제
아들 놈 도움도 받고 이제 이런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이디어가 잘 나오잖아요. 근데 아들은 오늘도 보니까 이 티셔츠 중에 to be or not to be라는 셰익스피어 유명한 그렇게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달 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쓰여진 글자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치가 이런 티셔츠를 입다 보니까 이게 금방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to고요. 숫자로 to. 괄호 속에 C의 괄호 속을 보세요. 숫자 to 벌을 뜻하는 be 중간에 저 o어인데 노라는 뜻입니다. 배를 젓는 노예요. 근데 발음이 or 그렇지 않으면과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not, not라고 읽는데 매듭이란 뜻인데 K가 발음이 안 다니까 그냥 부정어 not이에요. 그다음 to be. 그래서 이게 to be와 not to be를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 D번 예. 이 A를 어떻게 읽어야지 고민을 했어요. A라고 읽힐 것인가 그냥 어라고 읽힐 것인가 결론은 이게 어라고 읽으면 이게 star죠. 여기 지금 불이 켜진 모습입니다. 이걸 벌분가 뭘까 하다가 lighted, 불이 켜진. 예. 그래서 lighted라고 했고요. 이 오른쪽에 이게 도대체 뭐예요? 원시이냐 뭐야? 그림이 명확하지 않아서 한참 고민해 봤는데 night, 기사예요. 기사. K-N-I-G-H-T 읽을 때는 그냥 night, 밤이라는 것과 똑같이 읽죠. 그래서 결국은 starlighted night,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뜻이 됐죠. 2번은 결론을 말하면 제이스페니 캐탈로그인데 이 미국 그 문화, 미국 생활을 좀 해봐야 이게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제이스페니라는 것이 그 저가 백화점 이름이에요. 저가 백화점. 여기서 이제 JC 그대로 있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동전인데 가장 그 값이 적은 10센트짜리 동전을 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센트가 아니라 1센트짜리 동전이죠. 예, 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봤을 때 한 10원 정도의 가격에 해당되는. 그래서 JC 펜이가 될 거예요. cat이잖아요. 이거 아까처럼 어로 읽고 cat을. 이게 뭔가 했더니 로그예요. 통나무. 그래서 이 세 개가 합해져서 캐탈로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제이스페니 캐탈로그, 제이스페니 백화점에서 내놓는 물건 목록이구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도 이 강의 준비를 해서 어딘가에서 찾아낸 자료인데 CD가 잘 안 풀려서 고민하다가 풀었더니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거 좀 해보세요. 특히 언어 공부를 할 때,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때로는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쭉 이어졌던 인디애나 존스, 수많은 암호를 풀어가면서 뭐 보물을 찾아간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예. 자, 지난 시간에서 음절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음절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림이든 다른 말에서 차용된 글자든 하나의 음절을 표현한 거다. 그 하나가 하나의 음절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설문 출석 점검용 설문으로 여러분에게 부여한 문제 있었죠. 문자 대화에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아래의 표현들은 이번 주 강의에서 제시한 문자 종류 중 어느 게 생각날까요? 일단 이 질문인데 그건 뭐 표의 문자, 표음 문자, 뭐 음소 문자, 음절 문자, 자질 문자 이런 것들 중에 뭐냐 이런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답을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단순한 출석 점검용 설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답을 해도 출석 점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표의 문자는 아닙니다. 표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흐흐흐 크크크 이게 뭐 요 글자 모양이 웃는 모습을 표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표의 문자는 빼고 표음 문자라고만 하면 너무 막연해요. 그 중에서 뭐냐? 많은 학생들이 음소 문자라고 답을 했는데 한글 자체를 볼 때 히읗, 키읔, 음소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이걸 흐흐흐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하하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히히히라고 읽기도 하고 어쨌든 웃음소리를 말하는데 이걸 히읗,
히읗 히읗 이렇게 읽지 않죠. 하하하, 히히히, 흐흐흐. 또 아래도 크크크. 어떤 사람은 이걸 캬캬캬 이렇게 읽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요 한자 한자가 뭡니까? 뭐 한글 시스템에서는 음소지만 진짜 이 문자 대화에서 쓰일 때 요 한자 한자는 하나의 음절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음절 문자가 답이고, 다만 이게 하나일 때, 둘일 때, 또 이렇게 뭐 여러 개일 때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느냐, 이건 이제 사실 내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쓰는데 궁금해서 나는 막연하게 그냥 따라서 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걸 조사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 약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쓸수록 더 재밌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크에 대해서 아주 했는데 하나만 하면 무심하게 동의하는 상황, 또 두 개 하면 형식적으로 뭐 동의, 세 번째는 중립적, 네 개 이상 있으면 정말 웃겨, 이런 의미 됩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뭐 이제 저 위에 비슷하죠. 첫 번째는 뭐 뭔가 비웃음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 비웃음 모르고 썼는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개는 조금 웃길 때, 여러 개 쓰면 많이 웃길 때. 그러니까 여러 개 쓰면 많이 웃긴다는 게 지금 일치하고 있네요. 하나는 비웃음, 두 개는 억지 웃음, 두 개 정도가 억지 웃음이고, 많이 쓰면은 진짜 웃긴다는 거라는데, 여기 또 이 학생은 참 재밌어요. 하나를 쓰면 그러든지 네 맘대로 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여러 개 쓰면 그러든지 하면서 아주 상당한 공감이 들어간다. 두 개는 가식적인 웃음 같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재밌게 여러분의 설문조사 내용 아주 나한테 관심이 많았었어요. 예, 좋은 정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개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할 것인가 미리 주제들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언어의 유형별 특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봐라. 머릿속에 뭐가 있나요? 예, 유형. 뭐를 가지고 유형을 따질까? 많은 사람들이 어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어떻게 배열되는가, 이게 관심이 많을 거예요.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느냐. 국어와 가까운 친족 관계를 맺고 있는 언어를 찾아서 공통점을 설명해봐라. 국어와 가까운 언어가, 여러분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일본어. 예, 일단 순서가 같다는 얘기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어? 가까이는 있지만 상당히 다르다고 그러죠. 또 뭐 최근에 터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죠. 같은 형제 국가다 그러면서 6.25 전쟁 때도 아주 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희생이 되기도 했고, 뭔가 관계가 있어요. 국가별 언어 현황을 실례를 들어 설명해봐라. 우리는 지금 국가 내에서 언어적인 문제는 없죠. 근데 언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따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볼 거고요. 표준어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 설명해봐라. 표준어는 어떻게 정의하고, 표준어를 굳이 정해놓는 이유가 뭐냐, 그냥 쓰면 되지, 뭐 그런 문제. 국가별 표준어 혹은 공용어의 실태를 설명해봐라. 다른 국가들에서 이 표준어와 공용어에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세계의 언어라는 주제 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세계에는 언어가 몇 개나 될까요? 자꾸 변하고 있는데 2015년 8월 현재 71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언어 숫자를 더하면 7,102개나 된답니다. 물론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수치가 다를 수도 있는데 엄청나죠. 뭐 국가의 수가 한 200여 개 되나요? 근데 7,102개래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한 7천여 개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사용자 수가 100명 미만인 언어가 470억 개다. 그러니까 뭐
한 동네 사람들만 사용하는 이런 언어도 참 많다는 거죠. 북미,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언 언어들 중에 지금은 이제 다 영어를 그 사람들 이제 사용하게 돼가지고 원래 자기들이 사용하던 토착어가 거의 소실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9명 정도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도 많고요. 최근에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1명만이 쓰는 언어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도 아버지 언어를 쓰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 언어는 사라지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권력 관계 같은 게 있어서 상위 집단, 뭔가 권력 있는 집단이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집단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 언어는 자꾸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7,100이겠지만 이게 뭐 지금 노인들 이걸 사용하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신다면 더 이상 사용자가 없는 언어가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언어의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언어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럼 순위를 보면 뭐 여러분 예측했겠지만 중국어가 단연코 많아요. 단연코 12억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 영어가 한 3억 5천만 정도로 보는데 인도도 인구가 많은데 없을까요? 인도의 대표적인 언어가 힌디어인데 이게 사실 인도에는 언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힌디어만의 숫자는 그렇게 이제 여기에 순위에 낄 수 없을 정도인 거죠. 한국어는 남북한을 합해서 7,700만, 뭐 한 8천만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한국어는 이제 이 한반도 내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는 아닙니다. 뭐 중국, 러시아 이쪽, 중앙아시아 이쪽에 흩어져 사시는 분들도 아직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 뭐 일본, 미국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데서 거주한 입은 여전히 한국어를 쓰시는 분.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 세계 한 1억 명 정도가 한국어를 사용한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언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언어 공동체라고 하는 language community라고 하는데 그 일체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1언어 1국가인 경우 뭐 한 국가에서 하나의 언어만 써요. 뭐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경우죠.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어 그렇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중국어는 방언들 사이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그거를 같은 언어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를 넣습니다. 그다음 1언어 다국가. 하나의 언어를 여러 국가들이 사용하는데 영어 같은 게 대표적이죠. 미국에서도 쓰고 영국에서도 쓰고 호주에서도 쓰고 필리핀에서도 쓰고 뉴질랜드에서도 쓰고 등등등등. 스페인어도 여러 국가에 씁니다. 특히 남미 쪽에 스페인인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그 언어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이게 여전히 공용어로 쓰이고 있고요. 아랍어라는 것은 그 아랍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도 여러 가지 방언이 있지만 스탠다드 아라빅이라는 언어가 그 표준어로 쓰입니다. 1국가에 다언어가 쓰이는 경우 이 파푸아뉴기니라는 이 나라가 참 대표적인데 인구가 4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839개의 언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부족마다 언어가 지각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통일이 안 돼. 왜냐면은 어떤 핵심이 되는 언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그 국민들이 아주 전폭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럴 때 이제 뭔가 공용어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도도 아까 얘기했지만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등등 사실 많은 국가들이 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언어와 방언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런 문제 이제 여기 상호 이해도라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 문화적 요소가 개입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차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계 언어 현황을 더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